어느 날 저녁,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정말 살다 살다 이런 일을 다 겪는다. 엄마, 무슨 일인데 그래? 내가 절도로 고소를 당했어. 이렇게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거니? 노후자금 말은 아는데 도움 좀 되어보겠다고 이삿짐 센터에서 일 좀 해본 건데. 아니, 엄마가 무슨 절도를 했다고. 대체 누가 엄마한테 고소를 한 건데? 나도 황당해서 무슨 일인가 알아봤는데 며칠 전에 이사 있어서 일 나갔잖아. 거기 집주인이 날 절도로 신고한 모양이야. 다이아 반지가 없어졌대. 보통은 물건이 없어지면 업체를 고소하지. 어떻게 개인을 콕 집어서 고소를 해? 무슨 근거로 엄마를 고소를 해? 나도 갑자기 연락을 받은 거라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 내가 알아볼 테니까 엄마는 신경 쓰지 말고 있어. 변호사 돼서 엄마 곤란한 일 하나 처리 못 해줄 것 같아? 그래. 네가 알아봐 준다고 하니까 그래도 마음이 놓인다. 나는 정말로 억울해. 알아.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잖아.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까 엄마는 신경 쓰지 마. 사장님을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보는 거 어때? 사장님은 내가 결백하다는 거 아실 텐데. 엄마, 이삿짐 센터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 중에 절도로 몰려서 그만둔 사람 있지 않아? 그 사람도 한번 연락해봐. 안 그래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는데 그 사람도 억울하다고 했었거든. 나랑 상황이 너무 비슷해. 나는 사장 만나서 알아볼 테니까 엄마는 그 직원이랑 얘기 좀 해봐. 알겠어. 엄마도 그 직원 만나서 자세히 상황 좀 알아볼게. 평생을 남에게 폐 한 번 끼치지 않고 열심히 살아 저를 변호사로 키워낸 엄마인데 노후자금 벌어보겠다고 이삿짐 센터에서 일을 하다가 절도죄로 고소를 당했다는데 변호사인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얘기를 들어보니 수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당장 알아보기로 했죠. 다음 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사하시려고 오셨어요? 여기서 일하시는 분 중에 임선미 씨라고 계시죠? 그분이 저희 어머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따님이 여기는 무슨 일로 오신 거죠? 저희 엄마가 절도죄로 고소를 당해서요. 절대로 그러실 분이 아닌데 상황이 좀 이상해서 여쭤보려고 왔어요. 그럴 사람 안 그럴 사람이 어디 따로 있습니까? 솔직히 그 일로 저희 업체야말로 아주 난감해졌어요. 무슨 상황인지 자세히 좀 알고 싶은데요. 그날따라 인선미 씨가 행동이 굼뜨더라고요. 그런데 집주인이 다이아 반지가 하나 없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굼뜨다는 건 너무 주관적인 판단 아닌가요? 다른 직원들 다 급하게 일하는데 인선미 씨만 느렸어요. 집주인이 다이아 반지 때문에 난리를 치는데 저는 제 생각대로 인선미 씨가 의심이 된다고 말한 것뿐입니다. 행동이 느렸다는 이유로 도둑으로 몰아가는 건 저희 엄마에게 너무 억울한 상황 같은데요. 제가 사장입니다. 제가 상황을 다 보고 있었어요. 솔직히 저도 임선미 씨가 제일 의심이 됐어요. 그건 사실을 밝혀봐야 알겠죠. 어쨌든 사장님이 집주인한테 저희 엄마가 제일 의심이 된다고 얘기하셨다는 거네요? 네, 저는 본대로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쪽이 딸이라고 엄마 편들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엄마가 잘못한 건 벌을 받는 게 맞는 거죠. 우리 엄마는 그럴 사람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괜히 나이 먹은 사람이 일한다고 들어오는 거 받아줬더니 말이야. 물건이나 훔치고.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노후자금 마련해 보겠다고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한테 꼭 그런 식으로 말해야 합니까? 나이 먹은 게 뭐 자랑이에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나이 먹고 노후자금 마련하겠다고 일하는 게 뭐 그리 칭찬받은 일인 줄 알아요? 그 나이 먹도록 돈 안 모으고 뭐 했대? 저기요. 안 해도 될 말까지 해야 합니까? 거 남의 영업장에 와서 방해하지 말고 빨리 가요. 괜히 신경 쓰이게 말이야. 지가 도둑년 딸인 거 자랑이라도 하러 왔나? 후회하게 될 겁니다. 나가기나 하라고! 이삿집 센터 사장은 정확한 증거도 없이 저희 엄마를 도둑으로 몰았더군요. 집주인한테 저희 엄마가 도둑질을 한 것 같다고 말하기까지 했고요.
저는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엄마를 몰아세운 사장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는 것도 수상하게 느껴졌죠. 다음 날, 현희 씨, 어제 나랑 했던 얘기 우리 딸한테 다시 좀 말해줘. 얘기해 주시면 현희 씨도 억울한 누명 쓴 거라고 밝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상황이랑 많이 비슷해요. 집주인이 물건이 없어졌다고 했고 사장이 제 행동이 굼뜨다고 의심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장 서러웠던 건 사장이 먼저 직원을 의심하니까 나는 하지 않은 일을 그냥 뒤집어 쓴 거예요. 내가 아주 똑같이 그랬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장이랑 집주인이랑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고소를 당한 거야. 사장이 왜 직원부터 의심했을까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직원한테 덮어 씌우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나만 그런 일이 있던 게 아니에요. 비슷한 일로 쫓겨난 직원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들 그냥 재수없다 생각하고 넘어가서 그렇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비슷한 일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둔 직원들 대부분이 도난 사고랑 연관이 있어요. 나는 사장이 의심스럽네. 다른 데는 사장이 현장에 잘 안 나오는데 그 사장은 항상 현장에 따라와요. 사장이 항상 현장에 온다고요? 와서 뭘 하는데요? 글쎄요. 바빠서 사장이 뭘 하는지는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좀 사는 집 이사할 때는 꼭 도난 사고 났어요. 사장이 있는 자리면 직원들이 일할 때 더 조심스러울 텐데 도난 사고가 난다는 게 이상하네요. 그 사장이 좀 음흉해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상한 거 느꼈을걸요? 근데 아무도 사장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거죠. 그러면 사장을 잘 관찰해보면 뭔가 알아낼 수도 있겠네요? 너 무슨 방법이라도 있어? 사장, 그 사람 보통이 아니야. 보통 아닌 건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알아낼 거야. 뭐, 어떻게 하게? 일단 친구한테 도움 좀 청해봐야겠어. 그 전에 일했던 직원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가장 수상한 사람은 사장이더군요. 저는 사장이 현장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관찰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죠. 친구의 집. 너 어차피 이사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나 좀 도와줘라. 내가 말한 이삿집 센터 이용해봐. 그리고 혹시나 무슨 일 생겨도 내가 책임질게. 뭘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 건데? 이 시계가 다른 사람 손 타는지 확인할 거야. 사장의 물건을 슬쩍 하는 것 같은데 사장만 유심히 봐주면 돼. 너희 어머님이 억울하게 절도로 고소당한 일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일 때문에 그래. 부탁 좀 할게. 너희 어머님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내가 그 정도도 못할까? 내가 그 사장 잘 지켜보고 바로 알려줄게. 현장을 잡아야 하니까 그 사람이 이 시계 슬쩍 할 때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증거가 될 만한 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할 수 있겠어? 당연하지. 내가 증거까지 제대로 잡을게. 고마워. 사장이 내 얼굴은 이미 알고 있어서 내가 직접 나설 수가 없어.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봐. 내가 증거 제대로 잡아서 알려줄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희 어머님에게 도움이 된다는데 적극적으로 해야지. 혹시나 너한테 피해가 갈 것 같으면 절대 무리는 하지 말고. 날 좀 믿어봐. 알겠어. 부탁할게. 곧 있으면 이삿짐 센터 오니까 얼른 가봐. 난 근처에 있을게. 마침 이사를 앞둔 친구가 있어. 일부러 엄마가 계셨던 이삿짐 센터를 이용해 달라고 했죠. 일부러 값비싼 마침 시계를 두어 사장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장이 의심스러웠거든요. 잠시 후. 집주인분 되시죠? 오늘 이사 도와드리기로 한 이삿집 센터 사장입니다. 아, 오셨어요? 제가 귀중품이 좀 많아서요. 신경 좀 써주세요. 아, 하하, 귀중품이 많으시구나. 네, 시계가 좀 비싼 거거든요. 저희가 잘 정리해서 이사 도와드릴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사장님만 믿고 일 맡기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우리 직원들 중에 새로운 사람도 있고 하니 제가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직원이면 일이 좀 서투르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와서 잘 보려고요. 혹시나 실수하거나 그런 게 없는지 제가 잘 감시해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니 든든하네요. 너무 거기 서 계시지 말고 편하게 계세요. 저희도 너무 쳐다보면 일에 집중이 잘 안 돼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디 카페 같은 데 가서 쉬고 계셔도 되고요. 에이, 제가 어떻게 자리를 비워요. 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거 좀 쉬고 계셔도 되는데. 저 신경 쓰지 마시고 일 보세요. 예. 그래야죠. 친구의 말에 의하면 사장이 계속 친구의 시선을 돌리게 하기 위해 애를 썼다고 하더군요. 친구의 그런 행동만 봐도 사장이 수성쩍었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이사 시작했어. 사장이 계속 나보고 나가 있으라고 했는데 그냥 자리 지키고 있는 중이야. 뭔가 수상하다 싶으면 바로 사진이나 동영상 찍어? 안 그래도 동영상 계속 켜두고 찍고 있어. 뭔가 수상쩍은 움직임은 아직 없어? 지금은 다들 자기 일 하느라 바쁜 것 같고. 잠깐만. 무슨 일인데 그래? 사장이 움직였어? 사장이 지금 그 시계 있는 쪽으로 갔어. 주변을 두리번대는데 나는 몸을 숨기고 보고 있는 중이야. 잠깐 기다려봐. 나 동영상 좀 찍어야 할 것 같아. 알겠어. 방금 동영상 다 찍었고 증거 확실해. 지금 들이닥쳐도 될 것 같아. 사장이 그 시계를 자기 주머니에 넣었는데 지금 잡으면 빼도 박도 못할 거야. 그러면 아직은 사장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어. 넌 바로 올 거야? 경찰 데리고 바로 갈게. 사장이 시계를 다른 데로 옮겨놓거나 할 수 있으니까 잘 감시해줘. 안 그래도 지금 계속 감시하고 있어. 다른 짓 하려고 하면 그것도 동영상으로 찍어놓고. 동영상은 계속 켜두고 있으니까 경찰 데리고 얼른 와. 바로 갈게. 사장이 계속 의심스러웠는데 기어이 일부러 든 비싼 시계에 손을 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경찰에게 전화를 해서 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가만히 계세요. 아이, 깜짝이야. 당신이 왜 여기를? 도난 신고 접수돼서 왔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 사람 주머니에 시계 있을 거예요. 제가 시계 주머니에 넣는 것도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주머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일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경찰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신고가 접수된 이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니, 사람 의심할 거면서 이삿짐 센터는 왜 부른 겁니까? 집주인 양반, 얘기 좀 해보세요. 당신이 주머니에 시계 넣은 거 내 친구 휴대폰에 다 찍혔거든요. 딴소리하지 말고 당장 시계나 내놓으세요. 뭐야, 이거 다 당신이 꾸민 짓이야? 수사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걸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워낙 기중품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 손 댈까봐 주머니에 잠깐 넣어놓은 것뿐입니다. 아저씨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난 이거 가질 생각 없었다니까요. 선생님 주머니에 신고된 물품이 나온 이상 일단은 조사를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난 좋은 마음으로 그런 건데 정말 기분이 나쁘네. 알겠어요. 내가 돌려줄 테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이런 식으로 손님들 물건에 손대고 직원들한테 뒤집어 씌운 거죠? 당신이 도둑질한 걸 우리 엄마한테 뒤집어 씌워? 참. 이 사람 전과가 있는데요, 변호사님. 짜증나게 진짜. 절도로 전과가 꽤 되네요. 그럼 그렇지. 억울하네 진짜. 전과가 있다고 내가 정말로 훔쳤다는 증거 있어요? 주머니에 시계 집어넣은 게 증거잖아요. 난 그냥 그게 어떤 시계인가 궁금해서 만져보다가 주머니에 넣어본 거예요. 아까랑 말씀이 달라지셨네요. 돌려줬으면 됐잖아요. 왜 자꾸 사람을 의심하고 몰아가요? 경찰이 이래도 되는 거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진짜 짜증나서 일 못해먹겠네.
사장은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친구가 찍은 동영상은 증거 영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돈 안으로 전가가 있던 사장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던 거죠. 사장의 집을 수색해 보니 다이아 반지와 그 외에도 수십 개의 귀중품이 발견되었는데 전부 절도로 얻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확실한 수사를 약속했죠. 며칠 뒤 이삿집 센터 사장이 절도로 전과도 있는 사람인데다 다른 집 물건을 훔치다가 걸렸어요. 저희 엄마가 의심된다고 말한 사람도 사장이었죠? 아, 네. 저희 엄마는 다이아 반지 가져간 적도 없고 사장 소지품에서 다이아 반지가 나왔대요. 아니, 나는 이삿집 센터 사장이 의심된다면서 어머님을 콕 집어서 말하길래 그런가 보다 했죠. 그게 너무 고가의 물품이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고소를 하시더라도 자세히 알아보고 하셨어야죠. 그러게요. 제가 한쪽 말만 듣고 너무 성급하게 고소를 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저한테 사과하실 일이 아니라 저희 엄마한테 사과해 주세요. 그 일로 저희 엄마는 직장도 잃고 마음고생도 하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알아보지도 않고 고소를 해서 피해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그래도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네요. 제가 오해한 건 정말 죄송하고요. 고소한 건 바로 취하하겠습니다. 네, 다이아 반지는 사장한테서 압수했다고 하니까 돌려받으실 거예요? 저도 참 잘한 게 없으니 마음이 많이 무겁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고소 취하해 주시고 더 마음 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도 잘 풀렸으니 다행으로 여기고 더는 신경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따님이 사건 해결을 하기 위해 많이 애쓰셨는데 제가 감사드립니다. 결백한 분에게 뒤집어 씌울 뻔했네요. 저희 딸이 애를 많이 썼죠. 고소는 바로 취하해 주시는 걸로 알고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와 엄마의 설명을 듣고 오해를 푼 집주인은 엄마에게 제대로 사과를 했습니다. 고소는 며칠 내로 취하가 되었고 엄마와 저는 사장을 찾아가기로 했죠. 그냥 넘어가기엔 아직도 본한 게 남아있었거든요. 며칠 뒤 에이씨, 면회 신청한 게 당신들이야? 뭐 한다고 면회까지 신청했는데? 사과받으러 왔는데요. 사과? 사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 꼴은 안 당했어. 내가 미쳤다고 사과를 하냐? 당신이 저지른 짓에 대해서 당신이 죄값 받는 건데 뭐가 억울한데? 왜 네가 나서서 들쑤셨냐 이거야. 내가 여기서 나가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럼 뭐 나는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나 변호사야. 어디 나나 우리 엄마 또 건들기만 해봐. 그때는 내가 가만히 안 있어. 내가 그냥 하는 소리 같지? 우리 엄마한테 제대로 사과해. 그리고 네가 억울하게 누명 씌운 다른 직원들한테도 사죄하는 마음으로 거기서 죗값 다 치러. 아이 진짜. 평균 수명 늘어난 거 알지? 요즘은 100세 시대야. 갑자기 뭔 뜬금없는 소리야? 당신이 저지른 죄 다음 생으로 갈 것도 없이 이번 생에 다 돌려받을 거야. 그것도 몇 배로 돌려받을 거라고. 가뜩이나 심란한데 왜 사람을 괴롭혀? 겨우 이 정도로 괴롭다고 하는 거야? 사과 받는다고 뭐가 바뀌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사과를 하라는 거야? 당신 탄원서라도 있어야 조금이라도 감형되지 않겠어? 날 위해서 탄원서를 써줄 거야? 또 모르지. 당신 하는 거 봐서 내가 탄원서를 쓸 수도 있잖아. 그래. 내가 사과할게. 내가 잘못했어. 우리 엄마한테 똑바로 사과해. 대충 사과하면 얄짤 없을 줄 알아. 임선미 씨,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임선미 씨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 거 정말로 미안합니다. 그 일로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직원을 지켜줘야 할 사장님이 직원을 방패막으로 쓴 것이 정말 배신감 느껴졌어요. 저도 제가 한 짓 후회하고 있습니다.
부디 죗값 다 치르세요. 죗값 다 치르고 나서는 다시는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할 얘기 없네요. 억울한 것도 다 풀리셨으니까 탄원서 좀 잘 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되겠어. 뭐? 왜 갑자기 말이 달라지는 건데? 이러는 법이 어디 있어? 당신 하는 거 봐서 생각해 본다고 했잖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탄원서까지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아니,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뀐 건데? 사람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나는 사과도 하고 내 잘못도 다 인정했잖아. 사과하고 자기 잘못 인정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리고 내가 했던 말 기억나지? 후회하게 될 거라고 했던 말. 그 얘기가 지금 왜 나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당신 입으로 했던 말이잖아. 그 말을 생각하면 내가 탄원서를 쓰면 안 될 것 같아. 그때는 내가 거기서 푹 썩어봐. 너무 빨리 나오진 말고. 에바, 이대로 갈 거야. 내 탄원서는. 사장을 위해 저나 저희 엄마가 탄원서를 쓸 이유는 전혀 없었죠. 자기가 저지른 짓을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한 죄가 큰데 굳이 탄원서를 쓰는 노력을 들이겠습니까? 사장이 죗값을 제대로 받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한 달 뒤, 지금 이렇게 마음 편하게 지내게 된 게 다 네 덕분이야. 앞으로 엄마한테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 로펌 옮기면서 연봉 올라서 엄마한테 용돈도 두둑히 줄 수 있으니까 이제 일하지 마. 우리 딸은 어쩜 이렇게 야무지게 자랐냐? 엄마가 평생 나 키워줬잖아. 내가 변호사 된 게 다 누구 덕분인데 우리 엄마 덕분이잖아. 얘가 엄마 곤란한 상황에서 빼내준 것도 고마운데. 엄마는 평생 성실하게 산 사람이잖아. 엄마한테도 이제 좋은 일만 생겨야지. 엄마한테 가장 큰 복은 너야. 엄마는 복덩어리 같은 네가 있어서 제일 행복하다. 내가 엄마한테 도움이 되어서 너무 다행이다. 나도 엄마가 내 엄마여서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벌 받을 사람 벌 받게 해주고 엄마 챙겨줘서 고맙다. 앞으로는 나 몰래라도 알바하지 말고 이제는 운동하고 여유롭게 지내기로 약속해. 그래, 너 걱정시키는 거 안 할 거야.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해지자. 힘든 일도 하지 말고 같이 여행 다니고 즐겁게 지내자. 그러자, 우리 딸. 고마워. 여행도 잘 다녀오자. 갑작스런 고소로 마음 고생했던 엄마는 일이 잘 해결되어서 표정도 한결 좋아졌고 이제는 힘든 일도 하지 않기로 했죠. 저는 다음 주에 엄마랑 해외로 여행을 갈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 모녀에게 좋은 일만 생겼으면 합니다.